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함수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 20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자, f 위에 지수 100이 적혀 있는데요. 이 숫자의 의미가 뭔지 살펴보면 아래쪽에 f1은 f를 의미한다. fn 플러스 1은 f와 fn의 합성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f100은 함수 f를 100번 합성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값들을 숫자 100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큰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 대개는 이게 로테이션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어떻게 로테이션이 되는지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2분의 1을 함수 f에 의하여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f 함수에 의하여 2분의 1에서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2분의 1의 위치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0과 1 사이에서는 지금 보다시피 선분이 보이죠? y절편은 2고 x절편은 1이고 x값이 1 증가할 때 y값은 1만큼 감소하고 있죠. 따라서 2분의 1일 때 1이라는 함수값을 갖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1에 의하여 대응이 됩니다. 이 값이에요. 다시 1을 f함수에 의해서 보내면 자, 1을 보낼 거예요. 1은 f함수에 의하여 얻어지는 값이 0이죠. 0이 되고요. 다시 f함수에 의해서 0을 보내게 되면요. 0에서는 함수값이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2에서의 함수값은 얼마냐 살펴보게 되면 2에서의 함수값은 이번에는 1로 돌아갑니다. 요렇게 로테이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건 함수값이 몇 번 적용이 된 건가 하면 요 2분의 1이 한 번 적용된 거예요. 1은. 그런데 2번, 3번, 4번 적용되어도 상관은 없죠. 이게 주기가 3으로 돌아갑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로테이션 돌아간다. 그러면 이게 F7도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숫자들을 점점 키워갈 겁니다. 그러면 F100은 어떻게 되느냐? 숫자 100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33이고 남는 나머지가 1이죠.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합성된 횟수 보면 1, 4, 7, 다음 10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F100도 있을 거다. 그래서 결론은 1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문제 21번입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자, 부등식이 성립하더라. 상수 a의 최대값, 상수 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함수를 가지고 다뤄야 하는 문제예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y는 x-1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하고 y는 m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하고 사이의 관계예요. 자, 여기 m이라는 값에 a가 대입된다. m에 b가 대입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최대값, 그러면 이게 충분히 작아도 되겠지만 요 값에다가 거의 근접하는 아마 이 등호에 해당되는 값을 의미할 겁니다. 상수 b의 최소값 역시 마찬가지죠. 훨씬 큰 값을 잡을 수도 있지만 뒤로 당겨서 요 b가 될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되면 그때가 아마 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유리함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리함수는 x-1분의 x-1 플러스 2로 쓸 수 있습니다. 몫이 1이죠. 남는 나머지가 2가 된다. 그래서 x-1분의 2 플러스 1입니다. 그렇다면 이 함수는 y는 x분의 2라고 하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잠깐 그려봅시다.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x는 1이라고 하는 선과 y는 1이라고 하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평행이동이 된 것이다. y는 x분의 2는 1, 4분면과 3, 4분면 쪽에 그래프가 나타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1, 4분면과 이 새롭게 만들어진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1, 4분면과 3, 4분면 쪽에 나타날 텐데 3, 4분면 이 점근선 기준입니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한 이 범위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4분면 쪽에 나타난 그래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2, 3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2에서 여기, 3에서 여기. 그럼 실제 필요한 부분은 이 까만색 선 전체 다가 아니고 요만큼에 해당되는 부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오렌지 색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휘어져서 얻어진 유리함수의 일부분일 거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y는 m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직선이죠. 이 직선의 특징은 m 값에 상관없이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y 값이 1이에요. 즉 0,1을 지나갑니다. 0,1을 품고 있다. 0,1이라는 점 여기 파란색으로 찍었어요. 그러면 달라지는 건 기울기가 달라지는데 큰 경우, 작은 경우 이렇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겹쳐지게 되는 이 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x가 2가 될 때의 값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x가 2일 때. 자, x에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x가 3일 때는 얼마일까? 그러면 x에 숫자 3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2분의 2니까 여기는 2가 되죠. 그래서 요 각각의 점이 하나는 2,3이고요. 또 하나는 3,2예요. 2,3이 될 때가 기울기가 가장 커질 겁니다. 즉 b의 최소값이 나올 거고요. 3,2를 지나갈 때가 a의 최소값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알 수 있더라. 자, 그래서 a의 최대값은 large m, b의 최소값을 small m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되느냐? 자, 다음 2,3 대입합니다. 2,3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보면요. y 값이 3일 때 x가 2예요. 2-1분의 3 플러스 1. 지금 잘못 썼습니다.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죠. 선생님이 지금 착각했습니다. 직선에다 대입을 해야 되죠. 자, y가 3이고요. x가 2예요. 2m 플러스 1인데 자, 이때 최대값이니까 이게 스몰 m이에요. 최소값이니까. 자, 1을 이항해보면 이거 스몰 m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m하고 또 헷갈리게 되네요. 예. 자, 다음 3,2를 대입합니다. 이건 3 large 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large m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두 값의 합은 1과 3분의 1의 합 3분의 4가 될 겁니다. 자, 다음은 문제 22번입니다. 펜 색깔을 좀 바꿔서 갈게요. 빨간색만 너무 보니까 좀 눈이 아프네요. 두 함수 f와 g가 있는데 함수 g가 명확하게 지금 주어져 있지는 않고요. g of fx가 x-3분의 2x 플러스 4다. g 4의 값을 구하십시오. g 함수 뭐 없는데 어떻게 구하냐? 뭐 있는 걸 최대한 이용을 해봐야겠죠. 일단 좌변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fx에 대해서 함수 g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fx 값은 명확하게 있어요. 어떻게? 루트 x 더하기 3로. 자, 이 결과가 x-3분의 2x 더하기 4가 됩니다. 이 자체만을 보면 문제를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함수 gx를 찾으라고 하면 어려운데요. 4에서의 함수값만 물어요. 그럼 4에서의 함수값만 묻는다는 건 x에 13이라는 숫자를 대입한다 하고 똑같은 말이 되죠. 그래서 x에 13을 대입하게 되면 13-3분의 2 곱하기 13 플러스 4, 즉 분모는 10, 분자는 30이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23번입니다. 함수 y는 루트 2x 더하기 6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더하기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이 함수의 그래프부터 좀 먼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건 명확하고요. 이건 분명하게 주어져 있고 이거는 불분명하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단 알고 있는 건 기울기가 1이라는 것. 기울기가 1이니까 y절편에 따라서 아래 위로 움직인다. 이렇게 조정을 해보자. 그런 말이 되겠네요. 일단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y는 루트 2x 함수를 평행이동한 거죠.
얼마만큼 움직인 거냐? 루트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루트 2x 함수를 이렇게 움직여 간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 좀 제대로 써봅시다.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직선을 가져와야 되는데 기울기가 1이 되는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들 여러 개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y는 x란 직선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종류의 직선들을 쭉 가져오는데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두 점? 언제 두 점에서 만날까? 지금 보다 보면 0,3 지날 때 있을 거고 한 개 지점은 접하게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접하게 될 때보다는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하한의 경우는 요 k 값이 제일 작아질 때는 언제냐? 요 마이너스 3,0을 지나갈 때예요. 마이너스 3,0을 지날 때 최소값 k를 갖는다. 자, 봅시다. y 대신에 0, x 대신에 마이너스 3 대입했어요. 그러면 이때 k 값은 3이 되죠. 3이 최소겠구나. 두 번째는 접할 때라 했잖아요. 선생님 지금 그림이 조금 불분명한데 이렇게 접할 때를 찾을 거예요. 접한다. 어떻게 하느냐. 접하려면 이 둘을 연립해서 풀어야 되죠. 그렇죠? 자, 접할 때를 찾아보자. 접할 경우입니다. 둘을 연립해야 되니까 x 더하기 k하고 루트 2x 더하기 6하고 일치하는 경우를 찾아야 돼요.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은 2x 더하기 6이고요. 동료한끼리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접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판별식을 따집니다. 판별식은 k-1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이 결과가 0이 될 것이다. 언제 0이 되느냐? 지금 2차 항은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더하기 6이니까 7이네요. 이때 k 값은 2분의 7이 될 거예요. 자, 접할 때가 가장 클 경우. 그런데 접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2분의 7은 포함이 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는 답은요. 3은 포함이 돼야 되고 이 2분의 7은 포함되면 안 돼요.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K라고 하는 것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7보다는 작아야 하겠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4번입니다. 집합 x에서 y로 함수가 아닌 걸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x는 마이너스 1, 0, 1을 y는 0,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네요. 자, 그러면 이 규칙에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해 봅시다. 대입한 결과를 그냥 뒤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러면 1이 되죠. 0을 대입하면 2, 1을 대입하면 3. 이때 얻어진 결과가 집합 y에 있는지를 보면 되죠. 이건 맞네요. 오케이. 요거는 정답, 함수가 맞습니다. 두 번째,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면 1, 0이면 0, 1이면 1. 이것도 있죠? 0하고 1이 보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 0을 대입하면 1, 1을 대입하면 0. 이것도 되네요. 세 번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1만 남고요. 그런데 쓰고 보니까 여기에서 이미 걸렸죠. 없다는 게 보입니다. 이게 정답이 4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5번으로 갈게요. 25번. 함수 f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정의역을 x, 공역을 y, 치역을 fx라고 하자. 정의역에 속한 원소와 치역에 속한 원소의 공통인 원소들을 모아서 집합으로 만든 거예요.
자, x에 해당되는 원소는 1, 2, 3, 4, 5가 보이죠? 교집합. fx는 원소 1, 5, 7을 가져요. 1, 5, 7. 그럼 여기에 모두 속하는 원소들을 찾아내라. 모두 속하는 원소는 1이 보이고 5가 보이는데 이 둘을 더하라고 했죠. 그러면 정답이 3번입니다. 26번. 집합 A는 10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의 10개의 숫자겠죠. 집합 A의 부분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F가 있어요. F는 X에서부터 대응된다. 그런데 그 대응된 결과 fx 그 치역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x의 양의 약수의 개수로 정해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뭐 한번 해보죠. 이 집합 A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요. A는 만약에 요 규칙이 그대로 따라 양의 약수 개수로 정의가 되면 어떻게 될까? 1은 약수 하나밖에 없죠. 1로 대응이 돼요. 2는 약수가 1하고 2니까 2개죠. 3도 소수니까 2개예요. 그러면 소수는 다 2개다. 5도 소수이고 7도 소수이고. 4는 1, 2, 4, 3개가 있죠. 6은 1, 2, 3, 6, 4개로 4개의 대응이 되네요. 8은 1, 2, 4, 8 이것도 4개. 9는 1, 3, 9, 3개. 10은 1, 2, 5, 10, 4개. 이렇게 적용이 되겠네요. 자, 여기 집합을 그냥 B라고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자, 이런 관계인데 F는 어떤 거냐? 이 중에 F는 X를 가져온다.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적당히 가져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적당히 가져왔는데 치역이 2가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치역이 2가 된다는 건 원소 2, 3, 5, 7을 가지고 집합 X를 만들어내라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2, 3, 5, 7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집합은 몇 개냐? 2의 4제곱개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정의역이 공집합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 하나를 뺄 거예요. 그러면 2, 3, 5, 7을 가지고 공집합이 아닌 집합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부터 치역이 2가 되도록 함수 x를 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5개가 될 겁니다. 27번입니다. 집합 x는 원소 1, 2, 3을 가져요. x에서 x로의 3개의 함수 fgh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는데요. 첫 번째, f 함수는 1대1 대응입니다. 함수 g는 항등함수래요. 똑같은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h는 상수함수입니다. 1, 2, 3 모두가 똑같은 값으로 간대요. 자, 조건 나를 봅시다. f1 어떤 값에 대응될지 알 수 없죠. g1 이건 알아요. 왜냐하면 항등함수이기니까. 그러면 g1이 얼마냐? 이게 1이에요. 그러면 f나 g나 h나 몽땅 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h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1도 1에, 2도 1에, 3도 1에 대응되기 때문에 다 해서 이 h3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f2는 얼마가 되느냐? 1 더하기 3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f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인데 1은 1에 대응된다. 나에서 확인했죠? 2는 3에 대응됩니다. 이건 다에서 확인을 했어요. 3은 무엇에 대응될까? 1대1 대응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2로 대응이 되어야겠죠. 그러므로 F3은 2가 되고요. G3은 항등함수니까 자기 자신이 나와야 하고 H3은 상수함수라서 1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는 2번 6이 됩니다. 2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모든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힌트는 이거예요.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어라. 그런데 f 함수를 보니까 절대값 기호가 있습니다. 요게 약간 힘들게 만들죠.
자, 그래서 이 절대값 기호를 x의 범위에 따라서 좀 나눠 볼게요. 만약에 x값이 1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x-1이 되겠죠. x값이 1보다 더 크거나 같게 될 때는. 그럼 만약에 x값이 1보다 작게 될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때는 요 밑줄 그은 부분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x가 1보다 크면 kx에 x-1에 3을 더합니다. 이렇게 셋을 더하면 k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죠. 이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kx와 마이너스 x 더하기 1과 3을 더해야 되죠. 그럼 이때는 k-1 곱하기 x 더하기 4가 됩니다. 둘 다 직선으로 나타나게 돼요. 직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게 범위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x가 1이 돼버리면 이게 0이 되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 값이 얼마인지 볼게요. x에 1을 대입하면 이건 k 플러스 3이에요. k 플러스 3. 그러면 도대체 이 k 플러스 3이 어디에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1이라 치고요. k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건 뭐 이 정도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1일 때 k 플러스 3이 뭐 양수 쪽인지 음수 쪽인지 0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이 정도쯤 있다고 칩시다. 두 개의 함수가 요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범위에 따라서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이게 만나긴 만나요. 그런데 직선인데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답니다. 1대1 대응. 그러면 결과는 총 4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요 둘이 둘 다 양수일 때, 양수 음수일 때, 음수 양수일 때, 음수 음수일 때. 이렇게 4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4가지 중에서 세 번째 경우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k 더하기 1은 k-1보다 항상 2만큼 더 크잖아요. 큰 값이 음수인데 작은 값이 양수인 경우는 없죠. 그러니 그림의 형태가 양수 양수, 양수 음수, 음수 음수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3가지 그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첫 번째, 둘 다 양수면 증가하다가 증가한다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양수 음수면 이번엔 모양이 좀 다르죠. 양수 음수니까 양수 음수, 이건 이제 아래쪽부터 봐야 되니까 이렇게 음수가 되고 양수가 되고 이런 형태예요. 근데 당장 보라색의 경우는 살펴보면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죠.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둘의 부호가 달라지는 것도 이건 안 되겠다. 둘 다 음수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음수가 되면 이건 감소하고 또한 감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노란색이나 초록색의 경우는 1대1 대응함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로로 선을 그어도 되고 치역이랑 공역이랑 일치하고. 그럼 결론은 둘 모두 양수, 둘 모두 음수. 따라서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니까 곱해서 양수가 되는 구간이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이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큰 값보다는 크고 작은 값보다는 작은 범위. 이게 정답일 거랍니다. 자, 다음 29번을 보겠습니다. 그림은 집합 x에 대하여 함수 f가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더라. 자, 이것 보고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있는 거 그냥 해석합니다. f1은 얼마냐? 1은 3에 대응이 되죠. 뒤쪽은 1을 f에서 2번 보내야 돼요. 1은 3으로. 다시 3은 2로. 3 곱하기 2네요. 6입니다.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고요. 30번. 두 함수 fg에 대하여. 자, 두 함수 f하고 g가 있는데 f는 명확하죠. g가 약간 불분명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명확한 조건이 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a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g2가 얼마입니까? 2를 대입하게 되면 a-2가 되죠. 그럼 fa-2는 입력값의 2배의 1을 더하라. 2 곱하기 a-2 플러스 1이 3이 됩니다. 그러면 a-1이 1이 되면 되잖아요. 따라서 a가
3이면 되겠다. 자, 우리가 찾는 건 g of f에 대한 2에서의 함수값입니다. f2는요. 2 대입하면 5가 되죠. 5에 대한 함수 g의 값은 a가 3이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4번입니다. 31번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y축 문제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x좌표가 각각 1, 3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x축과 만난다. 이렇게요. 그 다음 x좌표가 1, 3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여기 1하고 3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이 1하고 3이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돼요. f하고 f 합성했는데 2x-1에 대하여 값이 0이더라. 이거는 뭔가 함수가 또 하나 더 합성된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요 2x-1이라고 하는 값을 요걸 편의상 요걸 t라고 치환을 해봐요. 네,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 FFT가 이게 0이에요. 근데 앞서 이 그림을 보면 F1이나 F3이나 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줄근 FT가 0이 되는 값이 1하고 3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 식이 이거예요. FT가 1이거나 또는 FT가 3이면 된다예요. 자, FT가 1입니다. 그러면 Y는 FT하고 Y는 1, Y는 1이라고 하는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Y는 1이라고 하는 선을 이렇게 그었더니 만나는 두 점이 보이죠.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값을 T1과 T2라고 할 거예요. 요건 요 식을 만족하는 거. 그 다음 뒤쪽 FT가 3이에요. 이것도 색깔을 좀 바꿔서 봅시다. 여기 FT가 3이더라. 이번에는 함수값이 3이 되는 건 뭐 어느 정도 높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얻어지는 요 두 값의 x값, 그에 해당되는 값을 t3하고 t4라고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찾는 게 t가 아니고 x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을 이렇게 쓸 겁니다. t1은요 2 곱하기 x1-1로 t2는요 2 곱하기 x2-1로 뒤쪽도 마찬가지. t3는 2 곱하기 x3-1로 t4는 2 곱하기 x4-1로 우리가 찾는 것은 이 식의 모든 실근의 합. 여기서 모든 실근의 합이라고 하면 모든 실근은 바로 이 x1, x2, x3, x4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다 더하라. 근데 2차 함수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겠지만 요 하나하나는 찾을 수가 없지만 이 2차 함수의 특징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입니다. 좌우가 대칭이에요. 즉, 요 왼쪽과 오른쪽 떨어진 간격이 같아요. 위쪽도 이 떨어진 간격이 이게 똑같죠. 즉, 그 말의 의미는 요 둘의 평균 T1과 T2의 평균 있죠. T1 플러스 T2의 평균이 바로 요 꼭지에 해당되는 점, 꼭지점의 x좌표하고 같다. 그건 1, 3의 평균과 같잖아요. 1, 3의 평균 2하고 일치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T1 플러스 T2는 4예요. 같은 이유로 T3와 T4도 똑같아요. 같은 이유로 T3와 T4도 더하면 4가 됩니다. 그러면 몽땅 다 더했을 때 T1부터 해서 T1, T2, T3, T4 이렇게 다 더해버리면 이거 8이 나오죠. 즉 주어졌던 식의 왼쪽을 다 더한다. 그러면 오른쪽을 다 더한 것과 일치할 거 아닙니까? 이건 오른쪽을 다 더하게 되면 요 식은 2 곱하기
x1, x2, x3, x4 마이너스 1이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8이에요. 자,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거 얼마냐? 2에다가 얼마 곱하고 4 뺐더니 8이 되죠? 6이면 되죠. 그래서 실간의 합이 6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2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는 함수 f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범위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함수여야 한다. f가 1대1 대응함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두 함수 중에서 아래쪽에 주어진 1차 함수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위쪽 함수는 0과 2 사이에서는 2차 함수를 따릅니다. 이게 힌트겠네요. 자, 2차 함수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요 2차 함수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x 1만큼 더 있으면 완전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고쳤으면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1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돼요. 이것이 0과 2 사이. 그럼 이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1대1 대응함수 그래프 그려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이 함수는 보면요.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2분의 1이에요. 요 점을 지나갑니다.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이더라. 그 다음 이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예요. 아래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니까 아마 적당히 이 정도쯤 생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에서 0부터 2까지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그래프는 0부터 해서 2까지에 갑시다. 0부터 2까지.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0부터 2까지. 이 정도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명확하게 그려버리는 바람에 여기가 살짝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0, 여기가 0부터 2까지. 자, 그림이 좀 이상하긴 이상할 겁니다. 2를 대입하게 되면 얼마인가 하면 이거 5거든요. 여기가 5. 여기는 x가 0일 때는 1이에요. 요렇게 두 점을 지나간다. 요걸 조금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을 겁니다.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직선을 가져오는데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래요. 그럼 1대1 대응이 된다. 어떻게 하면 1대1 대응이 될까? 요 양 끝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려야 돼요. 왜냐? 양 끝점을 지나가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대응함수가 되지 않아요. 대응함수가.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고 쳐봐요. 이렇게 연결이 됐다. 적당히 지금 확대한 부분을 그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었다고 쳐요. 1대1 대응인 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선이 만약에 아래쪽으로 더 움직여 버렸다고 쳐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 빨간색으로 고쳐놓고 봅시다.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움직여 갔다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이 그림에서는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이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의 함수값이 없죠. 이게 대응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 위로 가더라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이 직선이 좀 더 위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것도 또한 문제가 생기긴 마찬가지죠. 보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건 1대1이 안 될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 함수를 뚫고 지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양 끝점을 지나가는 경우밖에 없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y는 ax 더하기 b라는 함수가 0,1 지나가야 되고 2,5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0,1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1은 b가 되죠. 2,5를 지나갑니다. 5는 2a 더하기 b예요. 그러면 a는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F4가 얼마냐? 이게 최종 질문입니다. F4는 4A 더하기 B인데 A는 2고 B는 1이니까 그 값은 9가 될 거예요. 문제 33번입니다. 함수 fx는 ax 더하기 b의 역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역함수 있으니까 바로 찾으면 되죠. y는 3분의 1x-2 양변 3만큼을 곱하고 이항하면 x는 3y 플러스 6이에요. 역함수 이제 찾으면 되죠. y는 3x 더하기 6이더라. a가 3, b가 6. 따라서 9 더하기 36이니까 45가 정답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34분부터 볼게요.